예,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보이세요?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케이스 수학학원 황교일 원장이고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댁에 계실 텐데 많이 이제 요즘 밖에 못 나가시죠? 저도 요즘에 그냥 아무 데도 못 가고 학원과 집만 왔다 갔다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뭐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아마 곧 또 이제 다시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해야 할 내용은 저희 이제 예비 고1 설명회입니다. 예비 고1 설명회지만은 중학교 이제 3학년 이하, 뭐 중1, 중2, 그다음 초등부 어머니들도 많이 예약하셨는데요. 고등학교 선택은 이제 대학교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이제 선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특목고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 대학 입시를 보고 광명 실반고 상황을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각 고등학교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희 입시센터의 임문석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광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연구를 하신 소장님이십니다. 그 저희 설명회 이후로 지금 한참 이제 고3 아이들 수시가 되고 있는데 그 수시가 마감이 되면은 저희 예비 고1 학생들 즉 중3 아이들도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회를 들어가고요. 저희 임문수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예,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차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나가.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 예비 고의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 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원장님이 이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정말 케이스 거의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좋고 화면도 여러분들이 보시기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비 고1 고입 설명회는 이제 부제가 고등학교 어디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중3 학부모님들이 지금 시기에 고등학교를 어디를 진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고민을 나눠볼 때 저희가 가장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대입의 입시적인 변화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했을 때 가장 유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입의 변화와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현황적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 하나 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퀴즈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화면에 보이시고, 네, 제가 퀴즈 스타트를 누르면 이 퀴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처음 퀴즈를 내는 거라서 원장님이 빠르게 접속해서 퀴즈를 맞추신 정답은 사실은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퀴즈를 맞히시는 분한테 세 분에게 커피 쿠폰을 원장님이 쏘신다고 하십니다. 네, 스타트했습니다. 30초 안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응답자 세 분이 되셔서 선착순 세 분. 네. 네. 30초가 끝났습니다. 네, 정답 화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앤서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정답을 보면은 1번. 네, 어떤 고등학교를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했을 때 전년도 입시 실적이
가장 좋은 고등학교, 서울대를 많이 보낸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광명 지역 내에서 사실 서울대를 10명씩 보내는 고등학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는 않지만 2번을 많이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학업 분위기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내신은 어렵지만 네, 학업 분위기가 좋은 고등학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이 소학고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데, 네. 자, 3번 내신 위주고, 학업 분위기는 별로라서 비선호 학고지만 9분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내신은 잘 받을 수 있는 곳. 3번은 운상고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4번 중간 가자고. 중간 가자고를 3분이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사실은 그 중간 가자고는 선택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5번 학종 준비고, 세특도 잘 써주고, 네, 활동도 다양해서 학종 준비가 괜찮고 평이 있다라, 그런 괜찮다는 평이 있다라는 고등학교. 네, 18분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고 있으면은 1번하고 5번 거의 학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업 분위기가 좋은 고등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다 갖춘 고등학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업 분위기도 좋고 입시 실적도 좋고 세특도 잘 써주고 내신도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으면 좋은데 각 고등학교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내가 선택하는 이 기준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갔을 때에 대학의 입시 전형은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PPT 화면을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 첫 번째는 2022학년도 입시 변화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입시 변화고요. 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입시 변화를 중학생인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냐고 하면은 고3하고 고2가 입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의 입시가 아마도 중3, 중2까지도 아마 이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알고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하고 고2는 입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이제 저희가 볼 때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가 확대된 부분입니다. 이게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운영이 되는데요. 아까 선택하셨던 고등학교 중에 내신 위주고 있잖아요. 내신 위주고. 내신 위주고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시 확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스컴에서 정시 확대 부분은 되게 많이 다루고 있고 학생부 교과 확대는 사실은 별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정시 확대 부분이 40% 16개 대학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앞서 퀴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학업 분위기고, 네, 학업 분위기가 좋아서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아마 정시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아까 선택지에서 가장 많았던 게 사실은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거, 세특을 잘 써주는데 활동이 좋은 고등학교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그 해당 사항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근데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가 됩니다. 적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을 서울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학업 분위기가 좋은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아이들은 정시도 준비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할 수 있고요. 학업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의 상위권들은 또 교과 전형을 준비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준비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요. 그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매 해마다 그 대학에 들어갔던 입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분리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자료고요. 2019학년도입니다. 그게 작년 자료고 재작년 자료죠. 일반고 아이들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반고에서 몇 퍼센트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쭉 나래배를 세워봐서 한양대까지 일반고에서 4% 정도면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 지원할 수 있구나. 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네, 서울시립대까지는 7.6%.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상위권이라고 얘기하는 홍대까지는 10% 정도. 그 다음에 인서울 안에 들어가는 13.5% 정도 되면은 이렇게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료는 수시하고 정시가 합쳐져 있는 자료고요. 재수생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른쪽 왼쪽에 이제 보시는 종로에서 발표한 평균 등급 자료가 있거든요. 이 평균 등급 자료를 보면 실제 일반고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 각 학교에 몇 퍼센트 정도 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5% 아이들 각 학교에 7.5%, 2.5등급인 아이들이 각 학교에 7.5%가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사실은 일반고에 7.5%니까 시립대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은 2.5등급 아이들은 시립대까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고3까지 얘기고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 내신의 영향력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살펴볼 부분들이 교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22학년도하고 21학년도의 변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종합 전형은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수능 위주 전형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조금 다른 내용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게 많이 뽑습니다. 다른 전형들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게 많이 뽑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서울에 있는 지역들보다 지방에 있는 지역들이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아서 그렇고요. 사실 서울에 있는 지역,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얼마나 뽑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 지역만 살펴보면 서울 최상위권 대학들은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2022학년도 고2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년보다 3.4% 늘게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 같지만 이 인원으로 인해서 일반고에서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최상위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2.2%, 중상위권 대학 4.8%.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0% 정도, 1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학이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교과를 활용해서 10명 중에 한 명은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2022학년부터 지금 대학들이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줄고 있고요. 수능 위주가 이제 좀 늘었죠. 네. 자, 이 자료를 각 대학별로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부터 한양대입니다. 이건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이 연구정보원에서 대략 이렇더라라고 해서 최상위, 상위, 중상위를 나눈 거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이는 거고요. 서울대부터 한양대, 중대부터 시립대, 건대, 동대, 그다음에 국민대부터 광운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여대 있는 인원들입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으로 나눠지고요. 교과 전형 상태에서 음영이 있는 부분,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들이 수능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운영하지 않는, 예를 들면 순수하게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죠. 연대도 내신만 가지고, 네. 동국대, 그다음에 광운대,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는 거의 수능 체제를 대부분 대학들이 활용을 안 하고요. 일부 대학들이 이제 수능 체제, 수능에서 등급을 받으면 일정 등급을 맞춰야 되는 수능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논술, 그다음에 수능 이렇게 보입니다. 교과 누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지역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내신을 활용한 교과 전형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대가 2022학년도에 523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무려 839명을 뽑거든요. 이 누적을 쭉 내려보면은 한양대까지는 2,200명 정도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서울시립대까지 보면 3,600명, 그 다음에 중상위 대학인 홍익대까지 보면 4,600명, 네. 광운대까지 보면 6,500명 정도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뒷장표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 학업 우수고에서 노릴 수 있는 수능 위주 전형은 18,000명으로 교과 전형이 한 3배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그러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신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내신 말고 다른 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결국 종합 전형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22학년도 지역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교과 전형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지역균형이고요. 교육부에서 요청한 부분이라서요. 크게 3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내신을 봅니다.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내신이 50% 이상 돼야지 교과 전형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의 위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옆에다 등수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역균형은 보통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다. 몇 명까지. 그래서 등급도 중요하고요. 우리 학교에서 내가 몇 등이냐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고요. 1, 2학년 때 등급 과목이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3학년 때는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들이 많아서 내신이 1, 2학년 때 집중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학은 올해 고3부터 인문하고 자연이 공동으로 평가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에 들어갔던 학생들 같은 경우 2학년 때부터 인문들끼리 수학 성적을 내고 자연끼리 수학 성적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인문하고 자연이 수학을 공동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연계 잘하는 아이들하고 내가 1에서 9등급 내신 싸움을 인문 계열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3학년 때까지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부분이고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고요. 수능 최저가 아까 적용된 대학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수능도 수학이 공통하고 선택으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 내신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서류하고 면접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진짜 지역 균형이 교과로만 가는 건가? 서울의 26개 대학들을 살펴보니까요. 교과 100, 순수하게 교과로만 가는 대학이 15개, 출결. 네, 별로 의미가 없죠. 5개. 교과 면접하고 서류가 3개입니다. 보통 서류로 보는 대학들은 고려대, 면접을 보는 대학들은 연세대. 그럼 나머지 대학들은? 네, 동국대가 여기 있고요. 이화여대가 여기 있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들은 다 이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학들이 다 교과 100 또는 교과 출결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내신 위주고를 선택하셨던 분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수능 최저가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가 보통 고대 같은 경우에는 3개 합 5, 3개 합 6. 그러니까 둘은 맞춰야지 갈 수 있는 형태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과를 잘 받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네? 서류가 없이도? 라는 게 2022학년도에서 가장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지역균형은 어떻게 선발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추천을 받을지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보통 지금 서울대는 전교 1등하고 전교 2등 등수를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2명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교 1등하고 2등이 받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는 3%까지 고려대는 4%까지 쓸 수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2022학년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연세대는 재학생의 5%까지 쓸 수 있고요. 고려대는 재학생의 4%까지 추천을 받아서 이 전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10명, 성균관대 재학생의 4%, 한양대는 재학생의 11%.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위쪽으로 다 뺏기다 보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도 없는 교과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인원 확보가 안 돼서 지금 11%까지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신 위주고에서 내가 상위 4% 안에 들면 교과 전형으로만 6장의 수시 카드를 다 쓸 수 있는 게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입니다. 수능 체제를 마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의 고등학교는 한 300명 정도 인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4%면 12등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내가 어떤 고등학교든지 10등 안에 든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대학들이 교과 전형으로만 6장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수능 위주 40%, 종합 전형 30%는 아직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과 전형만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등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등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아까 제가 그 각 대학별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의 선발 누적 인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연세대에서 한양대, 서울대는 교과 전형을 순수 교과 전형을 선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2022학년도에는 연세대에서 한양대까지 선발하는 인원이 2,200명이고 아까 시립대까지는 3,600명, 홍익대 4,6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도에 대학을 갔던 아이들이고요. 2020학년도 이제 올해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2021학년도입니다. 2021학년도에 일반고 아이들이 34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건데요. 올해 아이들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제 1에서 1월이나 2월생들이 이제 별로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34만 명 정도라서 올해 참 대학 가기 좋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34만 명 기준으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중3 대부분 비슷한 숫자를 형성할 것 같아서 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2.0까지는 3.6%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34만 명의 3.6%가 몇 명이냐면 12,348명입니다. 그리고 7.5%는 25,000명, 그 다음에 9.6%는 32,000명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쓰냐, 2.0인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쓴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2.0인 아이들이 연세대부터 한양대까지 모든 아이들의 일반고 아이들이 몰려서 썼다. 그럼 경쟁률이 얼마냐면 5.5대 7, 5.6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일반고의 2.0 안에 든 아이들이 이 교과 전형에 다 덤벼들었을 때 5.5대 1. 네. 수능 최저 맞추는 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고대. 수능 최저를 맞추면 경쟁률이 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능 최저 맞추면 붙을 확률이? 네. 고대는 연대한테 뺏기고 한양대는 고대한테 뺏기기 때문에. 자, 그럼 시립대까지 보면 2.0인 아이들은 3.38대 1입니다. 거의 수능 최저 맞추면 1대 X대 1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과를 우리 아이가 2.0 안에 받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교과 전형으로만으로도 여기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구조가 펼쳐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 2.0이면 상위 11%까지 너무 쉬운 등급 아니야? 우리 아이가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시립대 이상은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상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우리가 그 등급을 볼 때 1등급은 4%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광명 지역 내 고등학교 아이들 숫자를 다 불러왔어요. 다 불러와서 보면은 1등급 4%까지니까 4%까지 인원으로 보면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각 학교마다. 그러니까 학교 인원수가 많은 데는 13명, 적은 데는 9명. 네, 진성하고 충현이 좀 적죠. 그래서 광명 지역 아이들만 보면은 1.0 맞을 아이들이 81명이나 되는 거죠. 그리고 2등급은 11%까지잖아요. 그러면 219명이 2등급까지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올해 2학년들은 대략 200명 정도가 광명시에서 서울 시립대 이상으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이런 조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은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고등학교는
독점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나눠 먹기를 합니다. 특히나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 아까 학업 분위기가 좋은 고등학교는 더더군다나 내신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고의 일반적인 형태는 어떠냐? 2.0까지가 3.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6%를 학교별로 보니까요, 딱 10명입니다. 보이시나요? 74명.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각 대학에서 10명 이내 지역균형 추천 또는 4% 이내 지역균형 추천을 얘기 드렸잖아요. 그 대학을 쓸 수 있는 성적대가 딱 2.0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2.0 안에 든다라고 하면은 교과 전형으로도 6장을 쓸 수 있구나. 또는 수능이 잘 나오면 수능 거기에 활동까지 되면 종합 전형까지 아까 가능하겠죠. 자, 2.5등급, 2.7등급, 3.0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학원에서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많이 또 만나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은 종합 전형 형태의 30%가 되게 빈 구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이 몰리고요. 한쪽으로는 전국 단위 자사고 아이들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종합 전형을 선택을 했는데 아마 수능 위주로 몰릴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30% 종합 전형은 빈 구석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요 성적대 아이들은 종합 전형을 나중에 저랑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방법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내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광명 지역의 이 고등학교 중에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는 어디냐라는 건데요. 사실 저는 데이터에서 좀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지역에 다니는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잘 압니다. 그 중학교 때 나랑 비슷한 친구가 거기 가서 내신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가 이제 서서히 자료를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올해 상황 때문에 자료가 늦어지고 있어서 2018학년도하고 2019학년도 그리고 올해 고등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어고요. 이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건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해서 아이들이 평균에서 얼만큼 멀어져 있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아주 잘하는 아이는 만점에 가깝고 평균으로부터 아주 못하는 아이는 거의 이제 그 뒤까지 멀어져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표준 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균질한 아이들, 학업 분위기가 좋다라는 얘기겠죠. 균질한 아이들이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로 학업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성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가 12, 11 정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학업 분위기가 좋고 균질한 아이들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 학생부를 보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표준 편차는 3에서 7입니다. 네. 엄청나게 몰려 있죠. 네. 평균을 기준으로 3점에서 5점 사이에 거의 1에서 6, 7등급까지가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균질한 아이들이 몰려 있는 부분이고요. 이 밑에 거는 뭐냐면 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을 예측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상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제가 자료가 많이 모아지면 이 부분들도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상담 때는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등급 컷하고 2등급 컷이 좁잖아요? 좁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2등급 싸움은 어렵구나. 광명이라 그래도 1, 2등급 싸움은 쉽지 않고 여기는 조금 넓어질 수 있구나.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수학입니다. 역시나 수학은 진성 11.5 표준 편차가 굉장히 낮고요. 같은 학년 비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평균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표준 편차가 평균이 올라가면 내려가죠. 시험이 약간만 쉬워지면 아이들이 쫙 달라붙는다는 거죠. 평균에. 그만큼 아이들이 학업 분위기가 좋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시험이 어려워졌잖아요. 같은 학년 비교는 아니지만 광문고 같은 경우 시험이 어려워지면
표준 편차가 떨어졌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이제 상위권, 시험이 어려지면 상위권 아이들마저도 무너진다라는 얘기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학을 잘하면 여기서 수학 싸움을 하면 되나? 라는데 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수치로 보여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간격이 좁으면 그래서 진성에서 참 수학 성적은 정말 힘든 구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영어입니다. 영어를 봤을 때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진성보다 표준 편차가 더 적은 곳이 있어요. 어디죠? 소아고입니다. 16.7. 같은 학년 대비해서 16.7. 물론 시험이 쉬워서일 수도 있고요. 평균이 높으니까. 아니면 그만큼 균질한 아이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고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24가 넘어가요. 정말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간극이 엄청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과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1.0, 2.0, 이걸 왜 못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국수영, 통합사회, 통합과 이렇게 같이 내신을 내게 되면 통합사회만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의고에서 평균이 80점이고 특목고 같은 표준 편차가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험이 쉬워지면 통합사회만큼은 내가 다른 거는 1등급이 어렵더라도 통합사회만큼 1등급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간격 보이시나요? 한 문제 실수하면 등급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상위권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진성은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표준 편차가 15를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충현마저도 통합사회는 표준 편차가 15.5입니다. 네.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통과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진성 같은 경우에 이제 통과에서 약간의 그 좀 다른 모양새를 보이지만 역시나 13.7. 그 다음에 충현 같은 경우 보시면 아까 1, 2등급 싸움은 어렵구나, 여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위주 고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가면은 우리 아이가 당연히 1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1, 2등급 싸움은 어렵다. 3등급 싸움 이후에는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하지만요.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내신에서. 아까는 이제 학교 간의 내신에 대해서 유불리를 좀 살펴봤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도 내신의 유불리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택 과목 때문입니다. 지금 올해 제가 그 기말고사 기간에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2학년 선택 과목 때문에 상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피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자연계 아이들, 자연을 희망해도 물리 과목을 피합니다. 이제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게 고3이 현재 고3 아이들이 선택했던 자료이긴 하지만 광명 국고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살펴보겠지만 생명공학 프로그램이 되게 강한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명공학은 엄청 많이 선택하거든요. 전체 인원 315명 중에 221명이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물리는 고작 58명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과학 과목 한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아이는 물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2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을 받고요. 4등 안에 들어야 2등급을 받는데 생명과학 1등급은 9명까지 주는 거죠.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진성이 과학 내신이 잘 안 나와요. 왜 과학 내신이 잘 안 나올까 살펴봤는데 진성은 다른 학년이 두 학기 때 배우는 거를 한 학기씩 배웁니다. 그것도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선택을 줘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생명과학을 선택한 아이들, 2학기 때 생명과학을 선택한 아이들이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면 사실은 6명이 받는 건 똑같습니다. 해서 6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학기에 원래 생명과학을 정말 좋아하는 3명이 이걸 듣고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되게 치열한 경쟁이고 생명과학을 정말 잘하는 애들이 첫 학기에 듣고 그보다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두 번째 학기에 들었는데 걔는 학기를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등급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구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말 불편한 구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을 때는 아마 진성 같은 경우도 다른 학교처럼 한 학기가 아니라 두 학기에 걸쳐서 받는 걸로 교육 과정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원래 8월까지가 이제 제출 기간인데 아마 가을 정도 되면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부분들도 살펴보고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화면을 제가 꽉 채워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을 보면은 최상위 대학은 계열교과보다는 전교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해요.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는데 한국사 잘 받아야 될까요? 네, 잘 받아야 됩니다. 교과 내신을 생각한다라고 잘 받아야 됩니다. 한국사를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하고 성대는 전 과목을 봅니다. 네. 신촌에 있는 대학들, 연대, 뭐 이런 대학들을 이대 이런 데 가려면 이 한국사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과정까지도 챙겨야지 여기를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시립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좀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이제 저렇게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버리는 구조가 있는데 전교과로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인 거고 학년별 반영 비율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설명회 혹시 가셨으면 244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100으로 바뀝니다. 100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25%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고3이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첫 학기 성적만 가지고도 의대나 약대를 갈 수 있는지가 바로 결정이 납니다. 정말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ABC 과목인데요. 1, 2학년 때는 내신 과목이 집중되어 있고 3학년 때 ABC 과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은 인문하고 자연이 공동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으로 내신을 보는 거죠. 그 과목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수학,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또는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우는 이 모든 과목들이 인문하고 자연이 공동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계열 상관없이 수학 부분들은 엄청 중요하다. 내신에서라고 볼 수 있고요. 수능 최저는 지원 계열이나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충족 수준이 상이한데 만약에 의대를 생각한다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4, 5 정도 되고요. 지금 2022학년도부터 약대가 들어오잖아요. 대략 한 1,500명 정도 되는 약대는 4합 5부터 가장 높은 4합 5부터 3합 6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자연계가 3합 6 정도인 거죠. 그리고 서류하고 면접은 아까 아주 일부 대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교과 지역 전형입니다. 네. 채팅창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이는 부분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정시 수능 위주 확대 부분을 이제 보겠는데 수능 위주 확대 40%가 확대가 되잖아요. 학력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대학 가기 가장 좋은 한 해가 첫 해가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그리고 16개 상위권 대학들이 지금 40%로 확대를 했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인데 아까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올해 2학년하고 올해 고3은 수능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그럼 수능은 어떻게 돼요 하는데 올해 2학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 아이가 수능은 이렇게 보는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능 위주가 어떻게 늘었냐면 대략 한 40% 정도까지 늘고요. 이 인원으로 보면은 한 4,000명 가까이, 4,500명 가까이 늘었잖아요. 4,500명은 중경외시 기준이 수능으로 뽑을 때 4,600명 정도 뽑았거든요. 이만큼 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가 700명 뽑았는데 이제 2022학년대는 1,000명 뽑잖아요. 그러면 한 300명 정도, 연대 붙었던 300명이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연대도 늘렸어요. 그럼 얘네들도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고대도 늘렸잖아요. 그럼 고대는 뭐 이렇게 가겠죠. 성대 갔던 아이들이 고대, 한대 갔던 아이들이 계속 밑에까지 위로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로 대학 가기 참 좋은 한 해가 아마 내년에 펼쳐질 겁니다. 자, 정시 수능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이후에 학부모님이니까 간단하게 그래도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시는 과목입니다.
국어 과목 시험을 보고요. 수학, 영어, 한국사 필수입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를 이제 고3 때 보는 거죠. 한국사,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이라고 시험을 봅니다. 탐구 과목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성화고 전형이니까요. 사회나 과학 중에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제2 외국어 한문인데요. 보통 올해까지 찍어도 몇 등급이 나온다는 아랍어를 보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2학년도 절대 평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본다라고 보면 되고, 옆에가 이제 문항수고요. 그 다음에 배점, 시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과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고3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공통 과목이 독서하고 문학이 들어가고요. 나중에 선택 과목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인문이든지 자연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화법을 선택해도 되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도 되는데, 독서하고 문학이 무슨 과목이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내신 과목이고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내신을 배우는 과목이 공통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공통 과목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34문항으로 74점이 공통 과목 배점입니다. 공통 과목을 잘 봐야 수능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가 공통 과목이 어떻게 되냐? 수1하고 수2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문하고 자연이고 내가 계열 상관없이 수1이나 수2를 다 똑같이 보게 되고 똑같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확통하고 미적, 기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확통은 인문 아이들이 선택하고 미적이나 기하는 이제 자연 아이들이 선택합니다. 아니 지금 공통 교육과정이니까 뭘 선택해도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탐구에서 생활과학 윤리와 지구과학 원을 딱 선택한 예시를 올려줬어요. 근데 이렇게 선택하면 자연계 아이는 자연계로 지원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확통을 선택하면 인문으로만 지원을 해야 돼요.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2과목 선택하는데 아까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잖아요. 사회탐구 2과목은 자 여기 9과목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2학년하고 3학년 때 나눠서 듣고요. 다 모든 과목이 1에서 9등급이 나옵니다. 등급 과목입니다. 근데 자연계 아이들은 보통 물화생지 1이라는 과목이 2학년 때 듣고요. 이 2라는 과목을 3학년 때 듣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듣는 과목은 1에서 9등급이 나오고요. 요 3학년 때 듣는 과목은 ABC 평가입니다.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자연계 아이들은 3학년 때 과학 과목 내신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계 아이들은 3학년 때 과학 과목 내신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서 3학년 때 이 지금 독서나 문학이나 영어 관련된 거를 인문계 아이들하고 경쟁을 할 때 내신을 보는 과목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내신에 공부할 양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인문계 아이들은 요것마저도 선택할 때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3학년인데 내가 인문계를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마도 2과목을 더 등급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네, 그게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연계를 많이 희망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뒷장을 넘겨볼게요.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나오고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요거는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어렵고, 공통 과목이 표준 점수를 채점하는 게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멀어져 있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곱하기 20 더하기 100 해서 표준 점수를 만드는데요. 결국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원점수고 공통 과목의 비율이 74다. 이게 26이다. 그래서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이 훨씬 더 지금 집중해서 공부를 잘 해야지 아마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표준 점수 높은 친구들부터 낮은 친구까지 쭉 내립니다. 그래서 상위 몇 %가 됐을 때에 100분위를 따지는데요. 상위 4%까지가 1등급, 상위 7%,
11%까지 이거 두 개를 더해서 11%까지가 2등급 그래서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이 등급을 가지고 수능 체조로 활용하죠. 정시에서는 요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거고요. 아까 수능 체조 그럼 내가 상위 4% 안에 드는 과목이 몇 개냐가 중요하고 상위 11%까지 드는 과목이 몇 개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고대 잠깐 예를 들면 3합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아까 사탐이나 과탐 본다 그랬잖아요. 과탐 기준으로 보면 두 과목을 보니까 3합6이 되려고 하면은 이 중에 둘둘둘 최소 둘둘둘이 3개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2등급 나오면 나머지 둘둘 이렇게 맞추면 3합6을 충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두 개를 섞어서 성적표를 줬지만 대학은 그런 학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연계열을 지원을 하려면요. 미적이나 기하, 확통을 하면은 여기 대학들이 지원이 안 돼요. 사탐 한 과목 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두 과목 다 과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언제 정하냐면요. 아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교과목 선택하고 연계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학도. 이거를 지금 현행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정합니다. 심지어 기말고사 때 그것들을 정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기본적으로 계열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인문계열, 자연계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계열은 고민해야 과학을 선택할지 사회를 선택할지는 알 수 있겠죠. 예,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수학의 반영 비율 보시면 40% 정도 됩니다. 네, 거의 수능은 사실은 수학하고 자연계는 수학하고 과학이라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인문계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아이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일부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자연계 쪽에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문계보다는 자연계 안에서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하죠. 똑같습니다. 수학에서는 미적이나 기하 중 선택, 과학 두 과목 선택, 대학별로 나눠진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학력 인구가 감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이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는 것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학업 분위기가 좋은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수능을 충분히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이 40%이 모집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지역 균형을 고려하는 친구들은 아까 제가 수능 최저 얘기했잖아요. 수능 최저 때문이라도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응시 과목으로 보면은 2학년 때 내신 과목 아까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독서, 문학, 수원, 수투, 영어 1, 2, 탐구 다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곧 2학년 때는 수능이 됩니다. 지금 이제 2학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2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 중에 난 그럼 선생님 전 정시로 돌리는 건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왜? 40% 때문에. 근데 이상한 얘기입니다. 정시로 돌리면 그러면 내신을 안 하겠다는 건가? 이런 거잖아요. 배우는 과목이 다 수능 과목이거든요. 2학년 때. 내신에 우선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수능을 잘 받을 수 있는 게. 2학년 교과목 선택이 수능 과목과 유의해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선택했던 과학 과목 중에 내가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는 과목하고 내신 과목으로 선택하는 과목이 동일하지 않으면 내신은 내신대로 수능은 수능대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두 과목이 동일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조금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까 내신이 잘 나오는 그러면은 선택 과목은 어떤 건지 내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맞는 선택 과목은 어떤 건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선택 과목 할 때도 저희 입시센터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아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들의 상담도 충분히 들어보고 입시센터 상담도 진행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강조할 부분은 사실 인문하고 자연 관계없이 같이 평가한다. 수원, 수투까지. 일단 1학년 때부터 같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수학은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우리 아이가 인문계열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고3까지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제 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수능 최저, 선택 과목, 서류의 면접적인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네, 계속 저만 얘기해서 좀 내용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또 퀴즈 하나를 냈는데 퀴즈 하나 한번 풀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건지 저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네, 퀴즈 한번 풀어보고 제가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이제 보이시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다 보셨군요. 답변을 다 하셨나요? 아까 거네요? 잠깐만요. 다음 거. 네. 스타트. 네. 아, 네.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댓글로 올려주고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런 좋은 기능을 네.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은 네. 네. 한번 같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네, 정답이 있어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정답은 2번인데 10분이 맞춰주셨네요. 4번을 선택하신 분이 가장 많네요. 일부 교과목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활동이 아주 뛰어난 학생. 사실은 네. 아, 네. 아, 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네, 원장님이 아마 3분 정도는 선착 3분 정도는 커피 쿠폰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아, 뒤로 가기. 네. 좋은 기능입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일부 교과목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활동이 아주 뛰어난 학생은 사실은 최상위 대학은 아니고요. 중상위 정도의 학종에서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최상위 대학은 일부 교과목 성적이 아니라 전체 교과목 성적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종이라고 하면은 전체 교과목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요. 활동이 평범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좀 다른 건데요. 활동이 더 중요하냐? 교과 내신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교과 내신만 보려면 교과로 뽑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과 내신이 베이스가 되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자료입니다. 준다고 얘기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다 그랬지만 그래도 인원은 몇 퍼센트다? 네, 33% 정도의 인원을 뽑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자료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서교연에서 제공하는 대략 한 16만 건 정도 되는 자료를 제가 합불 자료를 가지고 이제 소팅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연계 아이들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교과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쭉 대학별로 나열을 해봤더니 보이시나요? 최상위 대학, 상위 대학, 중상위, 중위, 여대. 보이시나요? 교과 아닌가요? 교과? 쭉? 네. 교과로 갈려지나 어디 하나 뭐 틀어지는 곳이 없어요. 인문계열 볼까요? 인문계열은 내신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줄 서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네.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도 드시잖아요.
이게 서울시립대에서 제공한 입결 자료입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보이시겠네요. 서울시립대에서 제공하는 입결 자료고요. 서울시립대에서 입결 자료를 제공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나눠서 제공을 했습니다. 일반고 아이들 성적대 보이시나요? 2점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요 특이한 학과 있죠. 국제관계학과 2.7. 2.7. 해볼만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국제관계학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특목고를 갔다가 내신이 안 나와서 일반고에 간 외고 국제고 아이들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등급을 3학년 때 1점 초반까지 만들고 지원하면 평균 등급 2.7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2.0이 서울시립대가 2.0이 넘어가면 안 뽑는구나. 이게 교과가 아니라 종합전형이라. 자사고. 자, 그럼 특목고. 자, 우리가 보는 평균 성적은 어떤 거죠? 우리가 보는 평균 성적은 입학처에서 제공한 평균 성적은 요 성적들을 봅니다. 3점, 3.9.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할 때 아이들이 3.5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제가 건대에서 입결 자료를 봤는데 한 3.5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한 3.4등급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볼 만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근데 요 평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 등급 안에가 가능합니다. 자연계 아이들 볼까요? 똑같습니다. 화학공학과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1.8.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등급 안에 4%.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활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과 내신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도전해 볼 만한 성적입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구조들이 생깁니다. 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바뀌는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3부터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은 그 교과가 아까 많이 반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들도 반영이 되는데 근데 비교과 활동이 올해 중3부터는 굉장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이제 대입 반영이 폐지가 된 게 자율 동아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율 동아리를 한 3개씩 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고3 아이들까지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중3부터는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에 내어 있는 정규 동아리만 해도 돼요. 개인 봉사활동. 지금 중학교 아이들 개인 봉사활동 하고 있잖아요. 특목을 준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봉사활동도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단체 안 되고요. 독서도 사라집니다. 학생부의 항목 중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마지막 항목 앞쪽에 독서 활동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한 학기가 지나면 교과목별로 어떤 부분을 활동을 했는지 적었던 책, 그런 책을 읽었던 내용을 책 제목하고 저자를 적는 독서 활동인데 이것도 이제 사라집니다. 수상 경력, 이제 더 이상 대회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독서는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라진다 그래서 학생부 자체에서 독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기입을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교과 세트, 다 사라져도 남아있는 교과 세트가 하나 있거든요. 교과목 선생님이 적어주신 500자. 그 교과 세트에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어떤 책을 읽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책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교과 세트가 안에 독서는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어서 책은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책입니다. 서울대에서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얘기하냐? 여기 안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로지 학업입니다. 학업.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우선은 첫 번째 내신을 얘기하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이제 탐구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탐구가 학업입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하는 거, 습득한 지식을 시험에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활용해 보는 거,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을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들을 나열하는 거. 자, 이런 과정들이 뭐죠? 참고 자료가 들어가는 독서나 아니면 발표나 수행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 다 교과 세트에 들어갑니다.
어떤 단원을 배우며 이러이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수행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해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논문을 참고해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한 이런 내용들이 다 세특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이유, 왜 이렇게까지 내가 공부하는지, 자기주도로 학습한 이유. 그래서 진짜 탐구만 들어가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그 다음에 탐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아이들이 사실은 참 좀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그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상담을 좀 면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면대면으로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전화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공했던 자료가 독서 관련된 자료들을, 교과목 독서 관련된 자료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전화로 상담하면서 제공을 했었고, 상담 신청한 아이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전체 아이들한테 제공을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리고 통합과학 부분들도 이렇게 교과 단원별로 어떤 부분을 탐구할 수 있는지 이제 탐구 주제에 대한 것들, 통합, 사회, 수학 이렇게 제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3 아이들 대상으로도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자료들을 좀 준비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교과 내신도 준비하고 탐구 활동도 해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아이가 배우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것만 설명해도 한 30분은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아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를 따릅니다. 그래서 총 204단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204단위 과목을 하면은 이제 졸업이 되는데요. 이 204단이라는 게 뭐냐면 1단위가 50분 수업이 주 1회 정도 들어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졸업할 때까지 24단위를 하고요. 순수하게 교과는 180단위를 배웁니다. 물론 이 단위수가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180단위를 배우는데 그 중에 보통 교과라고 하는 게 있고 전문 교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문 교과 1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과고나 외고국제고에서 듣는 과목들이고요. 전문 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듣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고에서 듣는 과목이라서 보통 교과, 공통 과목,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이 선택 과목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네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왜? 너가 이러이러한 전공을 선택했으면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물어보는 게 이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안에도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아이들이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나눠질 때 어떤 걸 또 선택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진로 선택이 일반 선택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과목이긴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깔진 않아요. 그래서 3과목 이상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3과목에서 4과목 정도 듣거든요. 자,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뭐가 다르냐?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되냐면요. A, B, C 성취도로 평가합니다. 제가 아까 과학 과목 중에 물화생지 2과목, 자연계 아이들이 3학년 때 듣는 과목들은 A, B, C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절대 평가입니다. A가 중학교처럼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되면은 1에서 9등급, 4등급, 4%, 11% 맞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거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과목들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데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깔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고등학교에서 과거나 외고국제고에서 깔리는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 계열 과목, 진성 같은 경우에 물리학 실험 뭐 이런 과목들이 사실은 일반고에 깔리는 과목이 아니라 과거나 외고국제고에 깔리는 과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져오고 그것도 ABC 평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나눠놨습니다. 1에서 9등급 ABC 평가.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과정 정보, 제2의 국어, 한문.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과목들을 물어보는 거죠. 국어, 수학, 영어 중요한 거 알겠어. 아, 한국사 해야 돼요? 근데 한국사도 들어간다잖아. 신촌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한국사로 들어가야 돼.
자, 통사 통과. 나는 자연계인데 통사는 안 해도 돼요? 아니, 통사도 해야 돼. 그럼 기술 과정은 버려도 되죠. 너가 기술 과정을 버리면 고려대, 성대, 교과 전형을 쓸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만약에 이게 버리잖아요. 그러면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야, 너가 수학이 1등급인데 기술 과정이 4등급이 말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실제 그런 성적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불편합니다. 종합 전형 쓸 때. 면접의 질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본 거고요. 교과목 선택의 국어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이 표를 어떻게 읽는지만 좀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색깔을 보면 이게 필수, 기초, 탐구 선택, 제2의 국어 기술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요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덜 하셔도 되고요. 요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숫자 앞쪽에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요 2라고 써 있는 거는 2학년 때 배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2라고 써 있는 게 2-2가 있잖아요.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만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라고 써 있는 거는 2학년 1학기, 2학기 다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 어떤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80단위를 들어야 졸업이 되잖아요. 2단위, 3단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명고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4단위짜리로 배우는구나. 아까 4단위 뭐라고 그랬죠? 일주일에 50분 수업에 한 번. 그러면 50분 수업짜리가 4번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위수를 나중에 등급할 때 곱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학, 독서가 대부분 공통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능 공통 과목. 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 2학년 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들이 일부 있죠. 네. 대신 3학년 1학기 때 깔려 있겠죠. 화법과 작문은 언어와 매체는 선택 과목이잖아요. 둘 다 안 들어도 둘 중에 하나만 들어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듣게 깔려 있는 데들도 있고 둘 다 듣게 깔려 있는 데들도 있죠. 예를 들면 명문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가 3학년 1학기 때 깔리고 3학년 2학기 때니까 이건 수능 공부하기엔 조금 애매한 시점인데 그래서 언어와 매체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교육과정 부분들은 충분히 또 아이들하고 설명하면서 만날 수 있어서 아까 그 숫자만 이해하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진성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1을 2학년 1학기, 수2를 2학년 2학기 때 듣잖아요. 제가 이 과목이 수능 공통 과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4점 배점이라고 인문하고 자연 모두 다 똑같이 평가를 한다. 모든 학교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근데 진성 같은 경우가 올해 2학년들 같은 경우 이게 2학년 1학기가 아니라 1학년 2학기 때 배웠어요. 한 학기 빨리 배웠거든요. 그럼 진성을 가려면 수학을 정말 많이 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올해 1학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에 5단위를 배우고요. 내년에 교육과정 부분들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 정도 되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상담을 할 때 내년 교육과정을 상담을 못하다 하더라도 추가로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통을 2학년 때 배우는 데가 있고 미적을 2학년 때 배우는 데는 없죠. 왜냐하면 수투까지 해야지 미적을 배우니까요. 그리고 기하를 선택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이제 진성 같은 경우가 미적을 선택하면 기하를 선택을 못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성만 그렇고 나머지는 미적이나 기하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쩌면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성은 아마 교육과정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고요. 영어도 아까 영어 1, 2가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절대평가고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사실은 90점 이상만 돼도 1등급이죠. 그리고 80점 이상이 되면 2등급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이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몇 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은 이건 절대평가니까 누군가하고 재수생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요. 이 점수를 좀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 1, 2 이렇게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들로 나눠집니다. 과학교과고요. 아까 딱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과학교과. 2학년 때 다 3단위씩 배우잖아요. 2학년 때 3, 3. 근데 진성만
2학년 1학기 때 한 과목을 다 배우는 거죠. 5단위로. 2학기 때 5단위. 이제 요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물화생지 2 과목들은 다 3학년 때 배웁니다. 뭐라고 그랬죠? 얘는 1에서 9등급이 나오는 과목. 물화생지 2는 A, B, C. 그래서 과학 과목 내신은 언제 끝난다? 2학년 때 끝납니다. 사회는 이 9과목 중에 선택입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1에서 9등급.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인문계 아이들은 3학년 때까지 내신에 이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2학년 때 선택, 3학년 때 선택 이거는 학교마다 다 섞여 있어서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선택지가 복잡해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수가 중심의 선택입니다. 우리 아이는 자연계를 선택을 할 거고 보통 공학을 선택하게 되면 물화생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물리를 선택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전자, 신소재, 화공 뭐 이런 선택하지 못하는 학과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물화생 중심으로 선택하고 3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왜 3학년 1학기까지냐면 수시는 3학년 2학기 과목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선택했을 때 각 고등학교별로 어떻게 펼쳐지냐라는 부분들로 좀 가져온 거고요. 광명고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융합이 조금 이제 특성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보면 일반 선택 크게 다르지 않죠. 수원, 수토, 확통, 미적을 다 선택을 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아까 뭐라 그랬죠? A, B, C 평가입니다. 기하 과목들을 많이 선택을 하겠죠. 근데 여기 진성만 심화수학이 되는 게 진성은 미적을 선택하면 기하를 선택할 수 없고 그냥 심화수학을 듣게 됩니다. 수학에서 소화는 인문 쪽 아니야? 근데 수학과제 탐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소화입니다. 다른 데보다 진로 선택 과목 수학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한 과목 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과학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화생지 쭉 선택하고요. 아까 광명국고가 생명공학이 좀 집중되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선택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화원하고 생원을 2과목밖에 선택 안 합니다. 제가 아까 2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이 수능 선택 과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3학년 때는 2과목이니까 2과목으로 수능을 보진 않거든요. 서울대 지원자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화원하고 생원을 선택하니까 생명공학을 선택한 아이들은 내가 지구과학을 잘한다고 해도 무조건 화원하고 생원으로 수능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왜? 이걸 1년 동안 공부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화투, 생투, 고급생명, 정보과학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과목이 많아지죠. 이런 과목들이 많아지면 학종 평가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얘가 참 잘 골라서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광문 같은 경우에 물화생지, 정보과학, 융합과학 들 수 있고요. 소화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제 탐구를 들을 수 있는데 대신에 과학 과목 선택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좀 불리할 부분도 있고 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학 실험이나 과학과제 연구 다른 곳에 없는 이제 실험 과목들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구조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이 과목을 선택했다고 그 선택만으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한 과목의 원점수라든지 등급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인문으로 선택했을 때입니다. 영어하고 사회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진로 선택 탐구가 사회문제 탐구 하나이고요. 총 5과목의 이제 사탐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인문계는 3학년까지 선택한다고 그랬죠. 이 중에 이제 2개를 수능으로 선택해서 보겠죠. 광명 북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과목들,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광문이나 광희, 그다음에 소아가 영어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을 좀 2과목씩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사회 진로 선택 과목들 요 과목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여기서 이제 진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학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사회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교육 과정이 정말 잘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진성의 인문은 대략 한 30%에서 40%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명 중에. 그래서 등급이 생각보다 어려운 구조라서 인문을 선택할 때 진성은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신 학교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학교에서 학교 프로그램들은 정말 잘 설명을 하고 계시고 포장도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도 프로그램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고요. 사실은 기록할 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종을 준비할 때 딱 두 개만 준비합니다. 하나는 탐구 활동이고요. 탐구 활동이 교과랑 연계되면 자소서 1번, 그리고 전공하고 연계되면 자소서 2번이고요. 지금 이제 밑에 학년들부터는 사실은 1, 2번이 합쳐지기 때문에 그냥 탐구 활동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인성 활동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학종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둘 다 책이 따라 붙습니다. 탐구 활동인데 제가 볼 때 탐구 활동을 광명지역 내에서 고등학교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광명고 같은 경우는 교과별 주제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교과의 날. 교과 안에서 내가 호기심이 가져가는 걸 찾아보는 거죠. 광명 북고 같은 경우에 이제 책을 선생님들하고 읽은 구조가 있고요. 이제 사제끼리 이제 책을 읽고 대화하는 부분들. 교과 체험 축제가 있습니다. 이건 비슷하죠. 교과 속 안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연구를 하고 그걸 부스로 운영을 하고 창의융합 진로 활동. 그런 내가 연구했던 것들을 연극이나 뮤지컬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학생부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보입니다.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 주제로 교과를 재구성합니다. 프로젝트 활동 똑같죠. 독서 활동. 광희고도 그렇고요. 명문고, 소아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을 연계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진로 비전 맵이라고 해서 통합 주제하고 개별 주제 탐구 활동을 합니다. 똑같죠. 같은 내용으로. 운산도 그렇고요. 진성 주제 탐구 및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독서 토론 해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충현도 그렇고요. 프로그램 자체적으로는 어디가 유불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어떤 주제를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해서 아쉬움이라고 적은 게 학생부 안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제 탐구 과정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고요. 가장 많이 드러나 있지 않은 거는 이제 참고 자료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참고 자료 뭐라고 그랬죠? 중학교 3학년부터는 독서가 없어집니다. 독서 활동이 없어져서 세트가 안에 기본적으로 여기 독서가 들어가는 이 독서 참고 자료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인터넷에 어떤 자료만 보고 그냥 탐구 활동을 한 거죠. 간단하게 한 페이지짜리. 후속 활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1학년 때 그거를 좀 잘하는 고등학교가 이제 소아죠. 1학년 때, 3학년 때가 연계니까 1학년 때 했던 탐구 활동에 연계점으로 내가 2학년 때는 뭐, 3학년 때는 뭐 하면 이거를 모아가지고 자소서를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그렇게 펼쳐지지 않더라도 본인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이런 부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가끔 이런 것들을 문의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 가지고도 도움을 주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요 포인트를 가지고 학종을 준비한다라고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요. 인성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인성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대부분 인성 관련된 프로그램의 아이들 자소서 소재가 뭐냐면 또래 상담입니다. 그래서 광명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후배 간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고요. 광명 북고 같은 경우에 이제 학급 안에서 그다음에 광문, 선후고, 선후배, 또래 멘토링, 광희, 명문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 이제 봉사활동, 교내 봉사활동도 있는데 교내 봉사활동은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펼쳐집니다. 외부 봉사활동이 안 되잖아요. 중3부터는. 그래서 개인 봉사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봉사활동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내가 뭐 교과부장부터 시작해서 뭐 쭉 봉사활동 부분들을 좀 챙겨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생부에서 좀 아쉬움이 드러나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활동을 또래 멘토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냥 멘토링 활동을 했다라는 기록들로만 남아 있어서 그게 참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활동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멘토링을 했으며 멘토링을 할 때 썼던 교재는 뭐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그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진짜 자소서처럼 녹여줘야 되거든요. 중3부터는 자소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곧 자소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감소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내신, 서울시립대 내신 보셨잖아요. 내신이 중요하다. 교과와 동일하게 내신이 우선입니다. 다만 그 내신이 내가 혹시 1학년 때 좀 부족하더라도 3학년 때까지 올라가는 성적
성적 상승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정성적인 반영이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서류 부분에서 자소서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탐구나 인성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자체가 결국 자소서가 되는 구조라서 교과 세특의 비중이 커지고 교과 세특 안에서 제가 독서 부분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원 모집 단위에 따라서 교과목 선택이 여기서 선택합니다. 네가 전공이 어디야? 그러니까 넌 이걸 선택해.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아까 수능,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물어보질 않아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블라인드 평가인데 이거는 이제 올해 고3부터 적용이 돼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가 학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인데 대학은 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지 모른다라는 게 올해부터 적용이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접이나 수능 최저 부분에 따라서 전형의 중요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거의 이제 5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반고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는 내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도 내신의 위력이 발휘가 되는구나라고 느끼셨다라고 하면 내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숫자의 위력이나 1, 2학년 때 집중해야 될 과목,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 내신이 그러면 1년도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중간고사 5월 달에 봅니다. 지금 8월이 지나서 9월 달이 됐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첫 학기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등수가 나옵니다. 반등수, 정교 등수가 나옵니다. 그것도 과목별로.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전국 등수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구조라서 그게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혹시 이 온라인 설명을 듣고 있는 중3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수능도 해볼 만하다. 16개 대학이 정시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잘 되고 수능까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지역 균형도 있고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고 수능 이 세 가지 다 해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능도 해볼 만하다. 그다음에 내신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수능하고 연계해서 고려해야 되고 등급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담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 된다. 혼자서 절대 결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 가지고는 결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 같은 경우들도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는 거고 서류나 면접적인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중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기말고사가 끝나면 시험지 분석을 빨리 내신 분석을 빨리 한 다음에 적어도 와서 독서 마감 정도는 상담을 하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서 마감이 되면 거의 생기부 마감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이게 좀 어려운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다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문의 사항을 질문 사항을 받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답변을 드리고 선물 네. 선물 아까 말씀하셔서 1, 2번 퀴즈를 맞추신 분 중에 이거는 자유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일 먼저 각각에서 한 명씩 먼저 하시면 네. 되겠네요. 1번은 여기 예비 중 말씀하세요. 예, 1번은 예비중맘님. 네, 원장님 이거 다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는 거죠? 네. 네. 아 이거 예비 중맘님께서 그 채팅으로 번호를 주시면 아니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네,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네. 예비중맘님. 네, 그리고 아니요 그 2번도 다 1번이? 1번이 총 타격이었기 때문에 2번에 제일 첫 번째 아니 2번에 제일 첫 번째 2번에 첫 번째 네. 아니 그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앤서에서 2번에 첫 번째 2번의 첫 번째는 이제 드림 1004님. 네, 이분 이제 학원으로 커피 쿠폰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뒤로 가면요. 3번에 비에모님, 네, 커피 쿠폰. 그다음에 4번에 숙자님, 네, 그리고
5번 네, 진인 12님. 네, 요 5분에게 원장님이 커피 쿠폰을 보내주고 네, 두 번째 답변에서는 네, 앤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답이 있어서 2번입니다. 2번에서 이제 세 분께 예비중마님 네, 두 개 하하호야 그리고 은성파파님 네, 이렇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 네.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사실은 중3 아이들한테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 부분이라서 네,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입시가 한 번 더 바뀌게 되면서 수능마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들인데 지금 아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솔직히 입시가 너무 많이 변해서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현 기조를 아무래도 수능 위주를 40%까지 늘려놨기 때문에 현 기조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신 결국 학업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거가 됐든지 학업이고 만약에 그 이후의 학년들 어린아이들이 되는 시점에 되면은 아마도 정성평가적인 학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다시 학종이라는 부분들 근데 그때도 아마 공정한 평가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수능에서 수학 가형 나형은 없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고3까지 인문계 아이들이 나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끼리 시험을 본 거죠. 그리고 자연계끼리 시험을 보는 게 수학 가형입니다. 근데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하고 수투가 인문하고 자연이 같이 평가합니다. 확통을 보게 되면 확통은 인문계 아이들끼리 내는 거죠. 근데 그게 26점 배점이고요. 74점 배점인 수학을 자연계 아이들하고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엄청 불리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인문계 아이들마저도 수학을 잘 봐야 되고요. 올해 고3 아이들이 내신을 자연계 아이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상위 10등 안에 인문계를 찾아보려면 진짜 몇 명입니다. 거의 다 자연계. 제가 볼 때 아마 학교에서 인문계 한 명, 자연계 한 명, 서울대 추천을 주기로 결정하지 않은 학교라고 하면 1, 2등은 무조건 자연계 아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인문계 아이들이 좀 힘들긴 합니다. 1점대 초반 나오는 아이들도요. 수학이 2등급, 3등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아이들 수학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또 다른 원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학 잘 보내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가는 거를 생각해 보면 저라면 대학 잘 보낼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이제 학업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그런데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시라는 기점들을 생각을 하고 학업 분위기가 좋은데 보낼 수도 있겠죠. 요거는 선택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했을 때 전형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든 전형이 향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면 입시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이 어느 쪽인지 애매할 때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과학 2과목을 보고 수능을 볼래? 사회 2과목을 보고 수능을 볼래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둘 다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둘 다 괜찮을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연계는 인문계로 교차 지원이 가능한데 인문계는 자연계 교차 지원이 안 됩니다. 둘 다 괜찮으면 자연계를 선택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대를 생각하면 물원이나 하원이 선택이 필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공학과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이제 세 과목을 선택할 때 화학이나 생명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꼭 물리가 필요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정보통신, 물리학과,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 이런 데들은 물화가 좀 필요하니까 그런 데들은 이제 선택인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진짜 물리원이 성적이 안 나올 것 같고 나는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야.
또는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하면 굳이 물리원을 선택 안 하고 교과나 수능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교과목 선택이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만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선택하는 아이도 사탐을 같이 선택해야 되나요? 아,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군요. 180단위 교육과정을 진행을 할 때 자연계열 아이도 통합사회는 같이 배웁니다. 1학년 때. 그리고요, 통합사회하고 한국사를 같이 배우는데 통합사회만 배우면 되냐? 아닙니다. 한 과목을 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2학년 학생들한테 야, 너 물화생지 중에 2과목 선택하고 한 과목 더 사회 과목으로 들을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대로 인문을 듣는 아이들은 과학 과목 한 과목을 더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에서 9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있고 ABC 평가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은 너가 등급이 잘 나올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되도록 진로 과목으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ABC 평가를 하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특히나 인문계 아이들은 생원이나 화원이나 지원을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생원을 진짜 잘 받을 자신이 있으면 선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학사나 가정과학이나 융합과학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생활과 과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면 ABC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정시 비중이 높아지는 정시 준비하는 고등학교 강면대 별로 없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때 아마 진성은 조만간에 정시 비중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시는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시는 뭐 이제 설명이지만 이제 말씀드린 정시는 사실은 밖에서 준비하지 학교에서는 내신이고요. 정시는 개개인별로 준비하는 거라서 어느 고등학교가 정시를 준비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정시는 내가 꼭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과목들을 이제 학원 내에서 사실 배우는 과목들도 다 정시를 준비하는 과목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는 개개인별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비고일 통합과학까지만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비고일 통합과학을 미리 듣는 게 좋을까요?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 내신이. 저라면 중3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가 혹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나 중3 때만 조금만 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딱 시작하는 시점에 아까 제가 25%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3 아이들은 이 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공부로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진성고에서 정시로 서울권에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보통 몇 등급 정도인가요? 제가 성적표 좀 보니까요. 진성 아이들은 생각보다 모의고사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모의하고 내신하고 차이가 3등급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서울권에 저희가 건국대 건동홍숙 라인 정도 생각하면 이제 2등급 둘둘둘둘 정도 나오면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4, 5등급 아이들도 모의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아이들마다 좀 다릅니다. 네, 그거는. 네. 됐나요? 네. 질문들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상담으로 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9월 23일부터 원서 접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자소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고 1, 2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그 전에라도 사실은 고등학교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각자가 처한 고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얘기해서 아마 안내문이 나가서 상담 일정을 잡는 안내문이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러면 상담 신청을 하시면 한 50분 정도. 네.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오셔도 되고요. 부모님만 오셔도 되는데 같이 오시는 게 사실 좀 도움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혹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줌으로 상담을 하거든요. 좀 끊기긴 하지만 줌으로라도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좀
좋은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하고 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어찌됐든 저 원장님이나 저희 입시센터 쪽에서도 많이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